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투자 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국내 주식 투자 인구가 작년 말 기준으로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 10명 중에 1명, 또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 5명 중에 1명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일 텐데요. 주식 투자 인구가 느는 만큼 수익 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대응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오늘 국내 증시는 해외 증시 호조로 이틀째 반등을 이어가기는 했는데 앞으로 증시를 낙관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쯤에서 반등이 그칠는지 자세한 얘기 또 여러분들께 투자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릴 건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을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먼저 전화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02-3153-2613번으로 문의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매수하신 종목의 이름과 비중 또 가격 여러 가지 궁금증들 자세히 남겨주시면 장중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센 투자 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리포트 정리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월평지점의 홍덕표 과장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들은 오늘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예, 첫 번째 종목은 우리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대림산업입니다. 글로벌 IPP 시장의 강자를 꿈꾸며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대림산업의 주가는 연초 이후 지난 2월 말까지 44%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었지만 현재 주가는 4월 들어 불거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글로벌 발주 지연, 전방 산업인 석유화학의 수익성 악화 등의 이슈로 인해 연초 주가로 다시 회귀한 상황입니다. 우리투자증권에서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대림산업의 수주 전망을 1년씩 늦추어 하향 조정하였으며 올해 해외 수주 추정치는 당초의 7.2조 원에서 전년 수준인 6조 원으로 내년 해외 수주 추정치는 당초 7.6조 원에서 7.2조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유럽 재정 위기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며 중동의 국영 석유 기업들의 경우 오히려 1분기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오일머니 유입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 중장기적으로는 중동 및 이머징 마켓의 산업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해외 건설 시장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림산업은 국내 건설사 중 발전 EPC 단독 수행 경험이 가장 많으며 발전소 기본 설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포천파워는 주기기 변경을 통해 초기 사업비를 1.4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감축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는 EPC 마진 및 프로젝트 전체의 내부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수익성이 양호하다는 점 외에도 포천파워의 경우 파이낸싱과 EPC 그리고 O&M의 수직적 통합을 최초로 완성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포천파워에서의 성공적인 경험은 글로벌 IPP 시장 진출을 위한 대림산업의 강력한 무형자산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투자증권에서는 대림산업의 실적 모멘텀이 올해 2분기부터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러한 실적 차별화를 수주 모멘텀이 더해진다면 대림산업의 극심한 저평가 국면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 주가 17만 6천 원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교보증권에서 발간한 SFA입니다. 아모레드 전공정 장비가 눈앞으로 다가오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SFA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003억 원, 영업이익 198억 원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전분기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상반기 캐펙스 집행에 보수적이었던 영향이지만 하반기 이후 삼성 디스플레이 A3 양산 및 V1 R&D 투자가 증가하면서 SF의 실적도 뚜렷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1분기 말 수주 잔고가 2,881억 원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2분기까지 실적 개선폭은 제한적이지만 2분기 매출액은 1,536억 원, 영업이익은 173억 원, 2012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8,247억 원, 영업이익 1,190억 원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술적 장벽이 높은 아모레드 사업 부분이 확대되면서 원가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1분기 매출 총이익률은 23%로 전년 동기 대비 4% 개선되었으며 향후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할 전망입니다. 단 1분기 이후 R&D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8세대 아모레드 장비 개발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동사의 제품군 업그레이드를 위해 불가피한 지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5.5세대 아모레드 핵심 공정 정비와 8세대 R&D 장비를 하반기에 수주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과거 물류 장비 이미지를 벗고 핵심 공정 장비 업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와 실적에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목표 주가 75,000원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레포트는 솔로몬 투자증권에서 발간한 LG생활건강입니다. M&A의 강자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LG생활건강은 2001년 4월 LG화학으로부터 분리하여 생활용품과 화장품 사업만 영위하다가 2005년 1월 차석용 대표이사 취임 이후 공격적인 M&A를 통하여 사업 포트폴리오에 음료 사업부까지 추가하게 되는 등 다양한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코카콜라 보틀링 인수를 시작으로 2009년 10월에는 다이아몬드 샘물을 인수, 2011년 1월에는 음료 시장 업계 3위인 혜태 음료까지 인수하며 음료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화장품 부문에서는 2010년 1월 더 페이스샵을 인수하면서 2012년 1월에는 색조 화장품 업체 VOV, 2012년 2월에는 일본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해 긴자 스테파이를 인수하였습니다. 업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생활용품 시장 규모는 약 4조 원대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5% 이내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 부분에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듯 생활용품 부분에서 2011년 기준 34%의 시장 점유율로 2위인 애경의 17%와 압도적인 차이로 시장 지배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한 제품의 시장 지배력이 높으면 가격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형 성장세와 수익성 상승세를 동시에 일으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LG생활건강의 생활용품 부분은 2011년 기준 영업이익률 11.5%를 기록, 화장품 다음으로 이 기여도가 높습니다. LG생활건강은 2012년 생활용품 부분에서 프리미엄 제품력을 강화하며 확고한 1위 자리를 지켜나가는 동시에 마케팅비 절감을 통해 수익성 개선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2012년 생활용품 부분의 영업이익률은 11.7%, 2013년에는 11.9%, 2014년에는 12.1%로 지속적인 영업이익률 상승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목표 주가 77만 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대림산업, SFA, LG생활건강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홍덕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센플러스의 정태식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모두에셋월드의 정수창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분들이 연결이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시청자부터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02-3153-2613번으로 전화 주신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시그네틱스, 시그네틱스요? 예. 얼마에 몇 %나 들고 계십니까? 3,465원에 100%예. 3,465원에 100%요? 예. 예. 최근에 장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나 봐요. 아, 예. 예. 이런 장에서도 분명 수익을 보는 분들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시그네틱스 최근에 매수가 된 겁니까? 예, 한 며칠 전에 들어갔는데, 그날 그 21선이 살아 움직이다 올라오더라고요. 예. 올라와서, 그때 올라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는데, 한숨 자고 일어나보니까 완전히 내려왔더라고요. 예. 그래, 손절도 놓치고, 얘도 놓치고 하는 바람에. 그래도 오늘 4%나 급등이 나왔어요. 좀 올라가더라고요. 예, 장중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 부근까지 오기도 했었는데요.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어떤가 싶어서 그래. 어떤가 싶어서 예. 앞으로의 전망이요? 예. 시그네틱스는 좀 길게 들어가 보자 하고 들어가신 건지요? 예, 그래야 되고요. 예. 전망만 좋다면야 길게 나눠도 관계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가장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거라는 얘기는 있는데요. 시그네틱스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봐드리겠습니다. 근데 비중이 100%라 다소 좀 부담스럽지 않은가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저 유념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의 의견 잘 들어보시고요. 꼭 수익 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정태식 전문가님. 예, 시그네틱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그네틱스는 현재 보면은요, 좋은 종목이고 현재 반도체 후공정 업체죠, 패키징 업체인데 삼성전자하고 또 SK 하이닉스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그쪽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현재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의 투자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바일 부분에 또 모바일 그 D램이라든가 또 비메모리 반도체 뭐 이런 부분에 투자가 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보면은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도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현재 위치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이 앞전에 보면은요 여러 번 이 급락장에서 지지를 형성했던 자리가 3,100원입니다. 이 3,100원을 지지 라인으로 해서 올랐다가 다시 한번 시장 상황에 뭐 맞물려 가지고 다시 빠졌습니다만은 3,100원 지지를 유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럽발 위기로 인해서 모든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도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강력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서 현재 3,100원이라는 그 지지 라인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3,100원이 내려오면은 일단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다는 그런 반증이 좀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보면은 시청자님께서 사신 가격은 3,465원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주가라는 꼭 바닥에 살 수는 없습니다. 현재 사신 가격에서 좀 밀렸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앞으로의 투자의 확대라든가 또 비메모리 반도체의 투자, 그 모바일 메모리의 성장 가능성 뭐 이런 부분에 수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홀딩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그러나 시청자님께서 100%를 가지고 계신데 100%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대응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만약에 빠졌을 때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3,100원이 세 번에 걸쳐서 지지가 됐기 때문에 이 3,100원이 깨진다면은 일단 물량을 한 반절을 정리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올라온다 하더라도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것은 항상 지나치게 가져가면은 항상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올라온다면은 그 매물대가 3,600원대가 매물대가 강합니다.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은 3,600원대 그 자리는 60일이 이평이 흘러내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때문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3,600원에서 반절을 이익을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반절을 더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100%는 시장 상황이 변동성이 커지면은 그만큼 시청자님도 리스크에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3,600원 일단 반절 이익 실현, 그 다음에 3,100원이 깨진다면은 일단 반절을 매도를 하시고 리스크 대응을 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증시가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많이 빠졌었죠.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 매수로 어제 오늘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장에서도 반등을 줄 만한 종목 찾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오늘 이분께서도 최근에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봐드릴 종목은 금호석유고요. 11만 7천 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매도 시점 알고 싶으시다고 하시네요. 예. 예. 금호석유는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낙폭이 상당히 과대한데 지금 뭐 지수가 많이 빠진 거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그래도 조금 상승하고 있죠. 매수하신 가격이 한 11만 7천 원이면은 잘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아직 저점은 이제 10만 원까지 거의 찍었다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많이 올라간다면 사실은 이제 중기적으로 이제 어떤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좀 틀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화학이나 정유업종이 이제 최근에 들어와가지고는 뭐 정제 마진에 좀 부진이라든지 이래서 좀 많이 떨어졌죠. 근데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제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책을 좀 내놓을 기미가 보이고 지난주 말만 하더라도 이제 지지율 인하한 거 이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상승 분위기가 이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보유 기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틀릴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보유 기간을 한 6개월 이상 장기로 본다 그러면은 갈 수 있는 자리는 16만 2천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봤을 때는 한 그 정도가 될 거고요. 1차적인 목표는 우회 여기 61선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한 13만 2천 원 정도가 거기서 이제 맞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승 트렌드로 여기는 돌아섰다. 낙폭이 과대해서 지금은 이제 그 기관들이 뭐 전기, 전자, 차 뭐 이런 거를 주로 하다가 지금 그 이제 포트폴리오 좀 다시 싸고 있죠. 그래서 화학주는 너무 낙폭이 과대해서 기관이 지금 입질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금호석유화학은 이제 상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중국이 소비 진자책이라든지 중국이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개월 이상 봤을 때는 16만 2천 원 정도는 볼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짧게 봤을 때는 한 13만 5천 원 그런 정도로 좀 목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을 볼 텐데요. BTNI 여행그룹이 들어가 있습니다. BTNI 여행그룹 매수하신 분은 매수가가 2,420원이시고 비중이 한 20% 정도 되신데요. 향후의 전망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3,000원에서 매도가 가능할지가 알고 싶다고 신촌에서 문의를 하셨네요. 예, BTI 여행그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여행주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환율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원화가 강세를 보이거나 이러면은 아무래도 외국으로 나가는 여행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행주는 우호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요 근래에는 원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여행주는 그렇게 우호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BTNI 그룹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앞전에 급등을 했었죠. 이 급등 이유가 어떤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SM이 BTNI 그룹을 여행그룹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보면은 단기간에 뭐 상한가가 한 6번 정도 나와가지고 상당히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정받고 지금 다시 한번 정고점을 일시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만은 요 근래 정고점 돌파 위에 바로 밀리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추가적으로 가져갈 때가 아니라 일단은 앞전에 충분히 인수 호재로 인해서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가져갈 때가 아니라 좀 매도할 때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서 더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충분히 인수 M&A 호재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시청자님께서 지금 보유한 가격대에서 한 50분 정도 올랐는데요. 내일이라도 정고점을 넘어가든 또 정고점을 가까이 가든 하면은 일단 제가 볼 때 여기에 크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물론 또 이런 주가들은 주식들은 어떻게 보면은 수급에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욕심 부릴 때는 아닌 것 같고, 충분히 M&A에 대한 그런 주가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은 빠져나오라는 말씀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문자 종목 봤고요. 최근에 이 종목 사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십시오. 013-3366-0110번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전화 받아볼게요. 두 번째 시청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시청자님은 어디서 전화 주십니까? 경기도 안산요. 안산이세요? 예. 지금 바뀌신가 봐요. 예, 예.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또 전화를 주셨습니까? 한화요. 한화를 들고 계세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어요? 26,000원에 20%요. 26,000원에 20%요? 예. 오늘 종가를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오늘 종가가요, 어제보다 4.36% 오르면서 27,000원대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래요? 매수를 하셨어요. 바닥에서 잘 잡으신 것 같거든요. 어, 예, 뭐 엊그제 이 정도의 매수를 하셨나 봐요. 예. 예, 어제죠. 어제 하셨어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좀 앞으로 좀 전망이 좀 좋으면 주가를 좀 조금 더 사고 싶은데, 예, 그냥 단기나 중기나 둘 다도 좀 상담을 하려고요. 아, 그러세요? 단기, 중기 예. 전략을 함께 좀 짜드릴까요? 예, 예. 한화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고, 또 기존에 들고 계신 종목들이 있으십니까? 예. 그 종목들은 어떻게 수익이 좀 나고 있으세요? 아유, 걱정이 손실을 좀- 많으신가 봐요. 예. 손실 아, 본 예. 것도 있고, 뭐 좀 괜찮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어제 사셨다는 하나부터 저희가 진단을 해드릴게요. 예, 들으시고요. 다음번에 들고 계신 종목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정수창 전문가님, 하나 예. 봐주십시오. 예, 예. 하나는 상당히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많이도 떨어졌어요. 4만 원대에서 지금 한 2만 5천 원대면은 한 40% 정도 거의 이제 낙폭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저가 메리트는 있죠. 하나는 지금 사실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오너 리스크도 좀 약간은 가지고 있어요. 사실 하나는. 그리고 이제 뭐 석유 정제 마진이라든지 화학이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뭐 금호석유 같은 것도 아직은 아까도 분석을 해드렸지만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화학이라는 업종이 원래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바닥에서 보면 한 일주일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지금 오를 수 있는 자리라고 그래서 이제 매수하셨고요. 그 매수한 자리는 사실은 잘 적중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고 나서 한 번 정도 더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볼 때는 저점이 이게 13,000원으로 올라왔는데 거기까지 내려가기 좀 어렵고 중요한 분기점이 한 23,000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같은 다른 이제 화학 업종보다도 조금 리스크를 조금 약간은 가지고 있어요. 오너 리스크라든지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이제 솔라리스트를 이제 인수를 했고요. 미국의 이제 태양광 업체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가 이제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태양광 산업이 글로벌 경기가 이제 많이 식으면서 성장 전망이 지금은 바로 회복세나 성장세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글로벌 경기가 조금은 돌아설 수 있는 3분기가 돼야 본격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시건 그렇고요. 지금 낙폭이 과다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승을 한다면은 아주 짧게 제가 볼 때는 한 29,000원 언저리 이게 많이 간다면 한 3만 원 전후 그런 정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히려 다시 한번 내려갈 수 있는데 한 23,000원까지 만약에 이게 저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내려오는 칼날이긴 하지만은 투자자분이 상당히 좋은 시점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시다 그러면은 아주 저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바로 진행이 되지는 않거든요. 원바닥 내지는 투바닥 찍고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상승한 다음에 다시 재차 내려와서 요거 한 2만 한 5, 6천 원, 5천 원을 유지를 해서 다시 상승을 할 때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23,000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고 태양광 산업에 지금은 주력 산업을 있기 때문에 그게 돌아서는 시점이 저는 한 3분기 이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 가지 봤을 때 물론 이제 장기 투자를 한 6개월 이상 하시다 그러면은 상당히 너무 좋은 자리에서 하셨다고도 볼 수 있는데 조금 한 23,000원까지도 약간 밀릴 수 있는 자리는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위로 한 3만 원 전후에서 한번 조금 이제 단기 매도 하신 다음에 밑에서 약간 저점 매수를 더 하시는 게 유리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아바코는 많이 상담을 해드렸지만 오늘도 이렇게 우리 방송 시작하자마자 보내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봐드리겠습니다. 많이 잘 기다리셨어요. 매수가가 7,850원이고 비중이 한 30% 되신다고 하는데요. 향후에 전망 알고 싶다고 울산에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예, 아바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아바코 같은 경우는 요 급락장에 이번 주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요. 아무래도 그 LCD 업황 자체가 그동안 안 좋았다가 요 근래에 보면은 LCD 투자 확대라든가 또 OLED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죠. 아바코 같은 경우는 뭐 LCD 스포터 전공정 장비를 생산을 해서입니다. 현재 보면은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일단은 전환되는 과정에 따라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LCD 업황 자체가 그동안 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만은 이제 거의 저점을 찍었지 않느냐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현재 보면은 아바코는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 투자가 이루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사실 지난주에 뭐 상당히 안 좋았어요. 모든 주가가 거의 뭐 개별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바코 같은 경우는 양봉을 계속 만들면서 견조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것은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올라온다면은 다만 시장 상황이 아직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한 8,400원 정도 언저리에서 일단은 이익을 실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대응을 해서 보내드리겠고요. 현재는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8,500원, 400원 언저리에 이익을 1차적으로 실현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어제 이어서 이틀째 올랐고 금융, 건설, 증권주 등 이른바 트로이카주들의 강세가 돋보였었습니다. 자동차도 어제 강했고 오늘 장 초반에는 좀 강한 것 같았는데 막판 들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 왜 그런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문의가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봐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를 27만 8,067원에 사셨어요. 몇 번 나눠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비중이 한 13% 있으시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부탁드린다고 8466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현대모비스 봐주십시오. 아, 예. 예. 뭐 예전에도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현대모비스는 지금 한 2월 달에 그 실적이 좀 많이 상당히 부진하다 그래서 근데 그때 좀 나쁘게 좀 있었어요. 근데 예.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사실은 거의 25만 원, 6만 원대는 거의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3, 4일 정도 약간은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큰 물량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전차 군단이 계속 이제 장을 주도했었는데 지수가 좀 이제 하락 압박을 좀 받고 있을 때 이때 이제 외국이나 이럴 때는 이제 자금이 좀 회수를 할 때 회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그래도 가장 많이 상승했던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전차 군단에서 좀 빼는 거거든요. 이미 좀 이제 많이 올랐다는 이제 기준에서 조금 하는 거고 큰 이제 저건 없을 것 같아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요런 것이 이제 낙폭이 과대한, 아까 이제 금호석유라든지 이렇게 화학업종 같은 것도 너무 낙폭이 과대하니까, 저가 매수를 하는 일환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모비스는 이제, 여기서 이제 크게 상승하기라는 보다는, 그렇다 하더라도 밑으로도 많이 빠질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어차피 전차 군단은, 이렇게, 그 거래소에서 이렇게 섣불리 산다 하더라도 어떤 종목보다는 우선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업종이기 때문에 크게 빠질 수 있는 장은 아니고요. 지수가 또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매도를 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뭐 구조적으로 추세가 하락 추세로 돌았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현대모비스가 이제 1분기에는 이제 조금 실적이 좀 좋지 않았죠. 그래서 조금 이제 예상 기대치보다는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기간의 매물 압박을 받았던 게 이제 1월달, 2월달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2분기에는 다시 이제 호전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시적인 매도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한 26만 원대는 상당히 좋은 지지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있다 보면은 이제 중국이 아마 이제 지금은 유럽의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중국이 아마 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소비 진자책을 아마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 진자책을 내놓는다면은 소형 가전을 내놓는데 그 이제 정부 보조금을 준다든가 또 특히 이제 소형차 같은 데에 정부 보조금, 소비 진자책을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럴 때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뭐 현대유아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종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염려 안 하셔도 정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크게는 못 가고요. 지금은 이제 박스권인 31만 원에서 25한 5, 6만 원대 여기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추세가 상방향으로 계속 달릴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박스권에서 있다가 뭐 2분기 이후로 상승 턴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전문가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현대모비스 봤고요. 이번에 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OCI 24만 5천 원에 25%.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매수가가 네. 얼마시라고요? 24만 5천 원인가 2천 원인가 그래요. 24만 5천 원쯤 되시고요. 비중이 얼마나 되십니까? 25%요. 25%요? 네. 걱정 많으시겠어요. 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예, 손절도 못 하겠고요. 저희 방송 자주 보십니까? 네, 가끔 봐요. 가끔 보세요. OCI 뭐 상담 하입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다른 분 상담하는 건 좀 들어봤어요. 그러셨어요? 네.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좋지가 못합니다. OCI가 대장주로서 힘을 못 쓰고 있는데 OCI 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오늘 문자 참여를 이렇게 보면 또 OCI 상담하신 분이 또 계시거든요. 네. 예. 되게 우리 제가 시청자님은 OCI에 대한 26만 원에 예.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췄거든요. 지금 이게 추가 매수가 된 금액인가요? 네. 예, 비중이 한 25% 정도 있으시고 다른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시청자님? 다른 정보도 너무 힘들어요. 많이 힘드세요. 그중에 OCI가 지금 제일 힘든 거고요. 네. 예. 이 종목이 더 이상은 안 빠질 것 같은데 언제쯤 좀 많이 반등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도요,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자리에서 더 빠질 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 예, 시간적인 지금- 여유는 좀 있으신가요? 시간이 없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손실이 그러세요? 커갖고. 예, 네. 제가 한 알겠습니다. 3개월 됐거든요, 들어간 지. 3개월 정도 되셨다고요? 3개월, 예, 2월 중순쯤에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OCI 뭐 시간은 없는데 지금 팔 수는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이제 좀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봐야 되잖아요. 예, 예. 예, OCI는 정태식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네네. 그러면 언제쯤 반등을 할 수 있는지 우리 그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대 올 수 있는지 이런 것 좀 여쭤봐 드리면 될까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기운 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예, OCI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요즘에 태양전지 쪽이 뭐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재정위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유럽에서의 그 투자가 꾸준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서 태양광에 대한 유럽의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태양광, 태양전지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수요를 악화를 불러왔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충분히 유럽 수요 악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됐고 현재 폴리실리콘 가격도 상당히 지금 빠졌기 때문에 뭐 더 빠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유럽이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태양전지 쪽은 일본이 원자력 발전을 올스토하면서 태양전지를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또 중국 쪽도 태양전지를 역시 그 확대를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보면은 태양전지 쪽에 수요가 좀 일어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유럽 재정 위기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이렇다면은 OCI도 분명히 반등이었던 기미를 잡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어떤 그 악재 태양전지 쪽이라든가 이런 업황 악재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그 조정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 자리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보면은 OCI 같은 경우에 기술적 보면은 2011 작년이죠. 17만 4,500원까지 갔다가 반등이 나오고 나서 사실 뭐 보면은 지난주 또 어제도 뭐 영 뭐 그 시장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 아래 꼬리를 달고 거래가 내려오면서 거래가 많이 터졌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빠지면서 거래가 안 터질 때는 뭐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주가가 빠지면서 거래가 터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활발하게 손이 바뀌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현재 지금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태양광 업황은 아직까지 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좋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온다면은 일단은 얼마입니까? 20한 2만 원 정도 이 정도 올라오거나 그러면은 물량을 일정 부분 한번 정리를 해서 대응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굳이 매도보다는 충분히 반영이 됐다. 이런 측면에서 가져가시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22만 원 또는 23만 원 이런 자리에서 물량을 조절을 해가면서 일단은 매도를 반제를 매도하신다든가 해서 다시 빠지면은 밑에서 재매선다든가 이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좀 참고 더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피 대장주죠. 삼성전자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올 초만 해도 140만 원 선까지 올라가면서 뭐 사상 최고가 찍는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주가가 116만 원대까지 빠지면서 걱정하셨던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오늘 문의하신 분은요. 매수가가 125만 9천 원이세요. 오늘 종가를 보니까 지금 손실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20% 가지고 계시다고 하고요. 여유 있게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기 진단해 주십시오 하셨는데요. 정수창 전문가님. 예. 삼성전자를 뭐 매수하셨는데 뭐 상당히 그 뭐 부럽습니다. 우리 대장주를 이렇게. 예. 이제 삼성전자를 아마 그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장기적인 관점이 많으실 거라 보여요. 이제 뭐 한두 달로 이렇게 보실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그 삼성전자가 사실은 뭐 60만 원대에서부터 한 140만 원까지는 상승 추세가 상당히 이제 길게 올라갔는데요. 주도주가 이렇게 상승을 한번 이렇게 계속 가고 난 뒤에는
박스권을 조금 형성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를 봤을 때는 물론 이제 140만 원에서 이게 120만 원대까지는 이제 가격의 메리트가 좀 있었죠. 그래서 빠졌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는 계속 이제 추가로 상승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반등을 하면서 추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기간을 어떻게 보유하시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몇 년, 심지어는 뭐 5년 이상씩 가져가신 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관점인지 어떻게 잘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삼성전기가 한 6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이렇게 쭉 올랐을 때 보면은 13만 원까지 올라오고 나서 중간에 한번 좀 가격이 메리트가 생겼죠. 그러고 나서도 저 옆으로 박스권에 있다가 한번 재차 하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목표가 뭐 180만 원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구해도 삼성전자는 예를 들어서 사고 팔기가 너무 좋거든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던질 수 있는 종목이 이 삼성전자예요. 또 특히 그래서 현금화 시킬 수가 좋은데, 지금 이제 유럽의 위기가 의외로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 신용 그 금융시장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거든요. 저도 사실 놀랐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한 1% 빠졌고, 그런데 이제 그리스가 3.4% 빠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부도사 사태도 아닌데 3.4%가 빠졌거든요, 금요일날. 얼마나 금융시장이 상당히 취약한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외국인이 만약에 자금을 약간 회수한다 할 때 가장 쉽게 회수할 수 있는 종목이 뭐냐면은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이 23일 날 유럽 정상회담이 있고 그래서 조금 기술적 반등을 하는데, 여기서 아무 어떤 결과가 안 나오면은 추가 하락의 여지가 약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지수가 하락하다 볼 때는 삼성전자가 매도 압력을 받는다 봐요. 그래서 23일 날 내일까지 봤을 때는 이제 반등을 했다가 기본적으로는 130만 원 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박스권을 일단은 보이든가 아니면은 110만 원 이하로 약간은 더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로 수익 내기가 조금 쉽지 않은 상태다. 또 최근에 들어서 엘피다 건도 있었죠. 애플에서 엘피다에다가 뭐 매물 그 발주를 많이 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 물론 이거는 예전에도 이미 주어 있던 사항이 언론에서 약간 왜곡되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할 때는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근데 다만 그냥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이상 그냥 보유하겠다라면은 당연히 하반기 이제 9월 달 되면은 다시 지수가 갈 테니까 언제 그러냐 듯이 저는 싸게 살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분할 매수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본다면은 한 110만 원 이하로는 내려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길게 가시는 이런 전략이라면은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단기적인 거 보신다면은 지금은 조금 오를 수 있는 업종이 아니다. 지금은 전차 군단이 오히려 매도 압력에 타겟이 되기 때문에 그거 조금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장기 진단을 문의하셨으니까요. 삼성전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요. 아남전자 보겠습니다. 1,030원에 30%를 가지고 계시고요. 실적은 별로라는데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를 물으셨네요. 예, 아남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작년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뭐 1, 4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적자로 전환됐고요. 현재 보면은 아남전자는 일단은 그 2월 달에 시세가 급증은 시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재차 반등을 했습니다만 정고점을 돌파를 못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5월 달에 직전 고점을 일시적으로 돌파를 했습니다만은 강한 매물과 같이 다시 되밀렸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지금은 제가 볼 때 충분히 주가가 아마 그 시세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좀 해보겠고요. 현재 지금 시청자님께서 1,030원에 30%를 사셨으면은 1,030원이면은 지금 8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손실이 좀 많이 나셨을 텐데, 현재 5일선이 지금 우상향으로 틀고 있어서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이나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손실을 좀 짧게 하는 구간으로 일단 정리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 올라온다면은 1,000원 또는 900원 이상에서 물량을 정리를 하고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 종목이죠. LNF를 볼 텐데요. 매수가가 11,600원이십니다. 비중이 또 100%로 많으셔서 상담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3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정수창 전문가님. 예.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11,600원에서 지금 많이 빠졌네요. 8,300원까지 보면 많이 빠졌는데, 회사는 상당히 좋은 회사예요. LNF가. 그래서
그 전극 그 만드는 회사 중에서는 그 세계적인 그 시장 점유율도 가지고 있고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그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 지수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영향을 받아서 내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고생은 좀 많이 다 하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조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확실하게 이게 추세가 살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거의 저점에 많이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한 8,700원 정도에서는 상승 턴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이제 반등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재차 한 번에 못 가죠. 이런 이제 업종이라는 거는 낙폭이 과대하지만은 한 번에 돌파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금 낙폭이 위에서부터 13,000원부터 여기 빠졌으면 거의 반토막 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1차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투바닥이라는 걸 형성하고 그렇게 저점을 2번 정도 형성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가 상당히 우량하기 때문에 그냥 코스닥이다 하더라도 좀 길게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11,600원 정도 회복을 하시려면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언제까지 기다릴지 모르니까 조금 요 정도에서는 지금 투바닥 찍고 여기는 지금 거의 저점을 형성하려고 좀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8,300원 전후에서 다시 올라갔다 내려와서 다시 재차 올라갈 때 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수익하는 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루멘스 보겠습니다. 루멘스를 6,5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신데요. 0524님의 종목인데 이분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더 매수해도 되는지가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예, 루멘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보면은 루멘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실적이 좋았습니다만은 올해 1사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저조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발표가 되고 아마 그런 부분이 영향을 좀 줬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길게 본다면은 뭐 LED 시장은 앞으로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성장할 걸로 보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보면은 뭐 유럽 재정위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 보면은 LED 업황이 갑자기 뭐 좋아지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지는 않고 있고요. 앞으로 성장성만 본다면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루멘스 같은 경우에 직전에 보면은 작년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 올해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3번에 걸쳐서 결국은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3번에 걸친 실패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뒤에 지금 하락 조정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현재 보면은 하락 조정이 거의 뭐 마무리된 건 아닌가 이런 판단도 좀 해봅니다. 직전에 보면 3산을 만들었고 이번에 내려오면서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빠졌거든요. 그리고 현재 보면은 지난주 길게 음봉이 나오고 지금 양봉이 2번 나오면서 일단은 바닥을 어떻게 보면은 바닥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을 좀 갖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어떤 종목이 그렇습니다. 바닥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 추세 자체는 꺾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라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은 단기 반등이 나올 구간이지만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요. 자, 올라온다면은 일단은 5,700원 원자리 뭐 이런 자리가 지금 여기까지는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그 손절 시기를 놓쳤죠. 6,500원이면은 손절 시기를 놓쳤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보면은 5,700원이나 이런 자리죠. 이 매물대가 좀 강합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올라온다면은 아마 이런 자리에서 다시 또 바닥을 만드는 또 긴 기간이 또 필요할 겁니다. 때문에 5,700~800원 또는 6,000원 원자리에서 일단 한번 물량을 좀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좀 대응을 더 하자. 상황을 봐가면서 바닥이 확인된 걸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한다든가 이런 어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LG화학 볼 텐데요. 8464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LG화학을 31만 9천 원에 30%를 가지고 계신데 희망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남기셨어요. 네. 저는 이제 LG화학을 지금은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물론 이제 걱정이 많이 되시겠는데 지금 한 달 반 전에 그때 이제 그 분기 실적이 1분기 굉장히 안 좋다 그래가지고 낙폭이 상당히 과다하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LG화학은 가장 중요한 라인은 29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29만 원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
그 지지 가격대를 형성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지수도 여러 이렇게 방면에 봤을 때 이제 지수의 하락 압력이 있어서 그렇지 LG화학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좀 좋은 가격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시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LG화학은 그 화학이나 뭐 이런 이제 정유 마진 이런 데서 봤을 때 업종 자체가 지금은 좀 좋지 않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다음 주나 이렇게 봤을 때는 유럽의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중국에서 긴축 완화 정책이 분명히 나올 거라 봐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런 건 이제 LG화학 같은 거는 상당히 많이 뭐 6%나 이렇게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다 낙폭이 과다했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분명히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특히 이제 LG화학은 화학뿐이 아니라 새로운 이제 그 신성장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광소재 산업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같은 전자 산업에 해당되는 신성장 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2차 전지에 이제 그 세계적으로 LG화학은 그 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그 공장도 가지고 있고요. 제조 시설도 가지고 있고 삼성 SDI와 같이 해서 그 LG화학도 상당히 2차 전지에서 그 시장 볼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회사고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뭐 2대 1비하고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새로운 이제 신소재 산업, 광소재 산업이 좀 앞으로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좋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가 오히려 매수의 적기다 이렇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희망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3위 각기 볼 텐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3위 각기 2,070원에 사셨습니다. 30% 가지고 계시고요. 3개월 정도 이후로 매도를 하고 싶은데 앞으로의 전망 알려주십시오. 1309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분 역시 손실이 좀 크세요. 예, 예. 뭐 3위 각기도 상당히 손실이 크셨는데 일단 뭐 손절 시기를 놓친 것 같으네요. 예, 작년에 보면은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아무래도 중국 시장의 어떤 성장성에 따른 주가의 반등폭이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 중국이 현재 보면 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화할 기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내수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확대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 시장이 좀 더 완화된 측면을 보이고 좋아진다면은 이 종목도 분명히 앞으로 강한 반등이 나올 걸로 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낙폭 과대했다는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현재 반등이 나온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뭐든지 지나치게 보지 마시고 시장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일단은 앞전에 보면은 뭐 매물대가 지금 뭐 비싸게 사셨다 하더라도 한 1,500원 이상에서는 일단 한번 자르자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단기적인 바닥은 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정태식 전문위원, 모두에셋월드의 정수창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센투자플러스는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죠. 두 가지 참여 방법을 늘 열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2610번이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이 시간에도 많은 참여해 주십시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